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논현동에 있는 SG 정신과 의원에 왔습니다. 무슨 일로? 예.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게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정신의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 내가 밥 먹는데 단백질 안 먹었어. 막 불안해. 과연 이게 정신병일까 아닐까? 그 머슬 디스머피아라고 2010년도 초반에 발표된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질 거 아니야. 근데도 내 몸이 계속 작다고 느껴지고 근육에 집착하는 그런 집착을 이제 머슬 디스머피아라는 진짜 병명이 있어요. 얼마나 그 집착증에 우리 친구들이 빠져 있는지, 물론 나 포함. 그러면 정신과 진단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볼 때 이제 헬창들의 심리 분석, 의학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그 원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부터 님들 거의 흑과 백의 느낌인데 굉장히 잘생기셨는데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 논현동에서 정신과 의원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임수근이라고 합니다. 심도 있게 한번 앉아서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1층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병이 도대체 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신체 이형증이라고 한국말로는 하는데 이 분류가 강박장애 분류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강박적이라는 거는 반복적이고 비자발적인데 침습적으로 나한테 자꾸 작용을 해서 생활에 아주 어려움을 일으키는 그것을 말하는데, 신체 이형장애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의 신체의 어느 특정 부위에 확 꽂혀가지고 하루에 3시간이건 8시간이건 시간적인 손해를 일으킬 정도로 자꾸 반복적으로 거기에 몰입하고 집착을 하느라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행동들을 좀 비합리적으로 계속 하게 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부위가 아니라 대충 이렇게 몸을 나누면 한 6가지 근육으로 크게 나누잖아요. 네. 그 6가지에 대한 모든 집착이 있는 경우들은 좀 그러면 좀 적은 건가요? 몸 전체 쉐입에 모두 신경을 쓰는 그 형태가 많다 적다 그렇게 밝혀져 있는 바는 없긴 합니다. 네. 원인들이 몇 개가 꼽혀요. 어린 시절의 놀림이나 괴롭힘, 문화나 미디어의 영향, 낮은 자존감, 사회적 격리, 그 외로움이 이제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 정신의학적인 진단 분류를 하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책의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이 신체 이형장애, 특히 근육 관련된 몰입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학대, 괴롭힘, 따돌림, 피해를 입었던 경우들이 유의미하게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은 없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없어도 이게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가능하죠. 이건 어디까지나 유병률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요소를 찾아내는 거지, 이 어떤 그 과거의 경험이 무조건 있어야만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내 몸이 볼수록 너무 예쁘고 이걸로 사회적으로 얻을 게 많아지면 더 욕심이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시합을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 귀엽게 나가봤습니다. 예. 운동을 이렇게 하시니까 좀 어떠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번 생에 다시는 하고 싶지 않고요. 괜찮아요. 얼굴 잘생겼으니까 몸까지 좋으면 내 같은 애들이 설 자리가 없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운동 몇 년 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제대로 한 지는 2년 됐습니다 처럼 제대로 한 지는 이라는 미사여구를 왜 붙여서 말하는지. 이거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나르시시즘, 네, 이 자기애의 어떤 손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자기애성 성격의 어떤 정말 뭐 심각한 단계다 이렇게 딱 단계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자기애가 있다, 그리고 이게 뭐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거들먹거리고 자랑하는 모습, 그거를 이제 상상하시기가 쉬운데 내현적 나르시시즘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밑으로 깔고 들어가요. 나는 겸손하고 나는 운동도 제대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 근데 난 실제로 이만큼 했는데 그걸 이제 감추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를 좀 깔고 감춤으로 인해서
이 사람 뭐 운동 이만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결과가 괜찮네, 이런 것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뭔가 밑밥을 깐다면 그거는 이제 자기의 어떤 자존감과 관련되어 있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한 지는 2년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 5년 했어요. 네. 5년 했다고 말하기 창피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한 지 2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것도 맞는 해석인가요? 맞는 해석이죠. 이게 만약에 진짜로 내가 솔직하게 나 운동 5년 했다 했을 때 운동 5년 한 거 치고는 뭐 그냥 평범하네, 이런 평가만 받아도 그 자기의 자존감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거를 뭔가 깎아내림,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를 공격하지 마, 운동 요만큼 했는데 괜찮네, 이렇게 봐주기를 바래. 그런 마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빡셌죠.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자친구나 가족이랑 여행을 가요. 근데 헬스장 검색하고 운동 시간 먼저 계산을 하고 그런 어떤 여행 루틴을 짠다. 네. 요런 경우 헬창 호소인인데 이제 평소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틀 정도의 텀이 생기는 걸 도저히 두고 보질 못한다. 근데 이거는요, 이 특정 주제에 한해서만, 이 운동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면은 뭐 다행이겠지만, 뭐 먹는 것도 식단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강박적으로 지켜야 되고, 이 생활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에 어떤 어려움까지 야기시킬 정도면 이거는 강박적인 성격 쪽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너무 마음이 급하다면은 뭐 정말 중요한 시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매 여행마다 사계절 내내 이런다면은 뭐 헤어지세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볼게요. 프로 보디빌더는 아니지만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볼 때, 먹을 때 항상 단백질을 체크하고 그 영양 성분표에 좀 집착을 한다. 요 정도까지 가면 좀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내가 그래도 웬만하면 뭐 단당류 좀 적게 먹고 싶고 탄단지 비율 좀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도 사실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나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지금까지 좀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럼 네 번째 질문 한번 가볼게요. 헬스장이나 길을 다닐 때 날개를 펼치고 다닌다 그러죠? 근데 그거 너무 킹 받지 않나요? 약간 그 걸음걸이부터 딱 느낌이 와요. 유독 그러고 다니시는 분이 어쩌다가 나타나면은 그건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건 뭔가 마치 공작들이 암컷을 유혹할 때 이렇게 날개를 쫙 펴거나, 뭐 동물들 다 뭐 있지 않나요? 그렇게 맞아요. 뭐 싸우기 전에 막 이런다든지 몸이 큰 거, 그리고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에 굉장히 의미를 두는 분들한테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게 몸뚱아리밖에 없는 거야? 몸밖에 없는 거야? 이 정도 가치가 있고 이 정도 능력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게 거의 다인 건가? 내가 여기에 너무 무게를 많이 싣고 있는 거 아닌가? 그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몸이 일단 됐어요. 근데 보디빌더들의 이제 금팔찌, 금목걸이 일단 100돈씩 하거든요. 어떤 심리인가요? 나 이제 몸은 됐으니까 이제 돈을 보여주는 건가요? 그 완전 옛날 원시 시대 같은 무슨 왕조 시대 이야기 같잖아요. 좀 스타일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보여지는 모습이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와닿지 않는 거 아닐까요? 약간 뭐 사회적인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많이 좀 그런가 뒤쳐졌다고 하긴. 그럼 약간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갈 때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는데 이게 누가 봐도 잠옷이야. 근데 난 이게 좋아. 근데 창피한 거 모르고 입고 가는 것처럼 약간 그런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와, 심각하네. 그 사회 문화적으로 좀 부적절한 것 같기는 해요. 누가 그거를 금붙이를 이따만한 걸 사람들 만날 때 누가 막 이거 막 달고 다녀요. 많아요. 원장님. 특정 인물로 지정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줘야 돼라는 거를 조금 더 나가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운동할 때 어느 정도 소리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씨발 날 지켜봐, 날 봐, 이야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오케이. 과도하게 기합 소리나 신음 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심리는 도대체 뭡니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참는 거, 통제하는 거를 담당하는 뇌 앞부분에 그 기능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ADHD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과다 활동성. 왜 거기서 소리를 지르느냐? 어른이 됐는데 내가 이 장소에서 소리를 막 꽥꽥 내고 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게 보여지고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 예측을 못하고 참지를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고도 있는데 그 어떤
장소에서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적당히를 안다? 예. 그게 약간 파악이 덜 되는 경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아이들은 주변에 뭐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막 노오프 때도 올라가서 막 맞아. 나 잘하지? 네. 야, 너 올라올 수 있어. 아, 이러는데 어른이 아니 원장님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른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로 소리를 질러요. 형님이 엄청 지르잖아요. 소리. 아니야. 아니야. 바로 전 영상 그 첨부할 거라서. 그래? 네. 아, 목 조르시던데. 맞아. 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것도 제가 얼마 전에 에이블짐에서 봤어요. 원 세트, 원 거울, 원 포토. 가슴을 20세트 했으면 운동이 끝나면 사진이 20장이 남는 거예요. 오운하는 사진까지 21장까지. 저는 사실 뭐 SNS를 막 그렇게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이 사진을 많이 찍는 게 왜 필요한지 몰랐는데 그 매 순간 많이 찍어놔야 그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마음이다. 예. 네, 정말 셀럽이고 이게 SNS를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면 이 N수를 늘려놓고 거기에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기 좋게 만든 그 효율성을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딱히 쓸모도 없고 딱히 이게 보여주기도 좀 애매한 그런 경우에 이 매번 사진에 너무 집착을 하시는 거면은 기록하는 거에 뭔가 강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를 뭐 보면 볼수록 이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못 참겠다는 그런 나르시시즘이 있는 건지 예, 그거는 좀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겠다.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요거에 조금 더 나아가서 레깅스나 브라탑을 착용하고 운동을 하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면 굉장히 불쾌하다. 저는 시선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막상 시선을 느끼면 불쾌하다 라는 글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몇 번 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너무 노골적으로 음흉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으면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진짜. 네,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고 그리고 확인해 받기 위해서 음. 운동 목적이 있다면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랄까 간혹 이게 뭐 물론 뭐 모든 분들이 해당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 헬스장의 오늘 주인공은 나여야 돼. 내가 네, 뭔지 알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이제 뭐 날개를 달고 갈 기세로 막 그렇게 입고 오시면은 그리고 또 살색 비슷한 레깅스도 있어요. 저는 안 입은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까 그 운동할 때 소리 지르는 사람들처럼 조금 같은 개념으로 좀 조심해줘야 되지 않나. 맥락에 맞게 여러분 사회적인 맥락에 맞게. 네. 그러면 요거는 저는 진짜 이게 살면서 굉장히 미스테리였는데 운동하면 땀을 흘렸잖아요. 근데 그걸 닦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는 저는 약간 생각했을 때 강아지처럼 영역 표시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심리까지 들어갈 필요 있을 거예요. 공중 도덕이랑 집안 가정교육 아닌가요? 이건 어떤 인지 기능의 어떤 어려움도 아니고 사람끼리 어울러 사는 세상 속에서 그 한번 확인하고 닦는 그 루틴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요거는 번외로 좀 궁금한 게 네. 원판 정리를 안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죠. 진짜. 그거는 네. 도대체 어떤 심리인지. 왜냐면 자기가 한 거를 하고 나서 다른 운동으로 넘어가는데 그걸 까먹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게으름이라고 하기에도 또 그거는 또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네. 그것 또한 뭐 사실 이게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전두엽의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생활 속에서 여러모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ADHD를 치료를 할 때도 약만 먹어가지고 되진 않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해야 될 것들을 챙기고 루틴으로 정해놓을 걸 정해서 빠뜨리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될 것들을 막는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킴으로써 이 전두엽의 기능을 발달을 시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땀자국을 닦지 않는 거나 원판을 정리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산만해서 빠뜨릴 수도 있고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빠뜨릴 수도 있지만 충분히 루틴을 넣고 훈련을 하고 전두엽 기능을 계속 개발을 시키면 얼마든지 커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땀을 안 닦거나 원판을 안 빼면 안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보이지 않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그러는 친구들은 그러면 약간 ADHD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활 전반에서 내가 정해져 있는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듬성듬성 실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좀
참아야 되는 거를 유독 못했다 하면은 원판 치우지 않는 거 물론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알고는 있는데 매번 빠뜨린다면은 좀 한번 생각해 볼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네.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봤는데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근데 방금 예시로 들어주신 거 있잖아요. 뭔가 하루 계획한 거에서 놓치는 것들이 좀 있고. 네. 난데? 아니 왜냐면은 제가 하루 계획을 막 해요. 네. 자기 카톡에도 막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네네. 하다 보면 막 전화도 오고 막 이러다 보면은 빼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성인 ADHD에 좀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요, ADHD라는 거는 뇌의 발달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ADHD고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뭐 아니면 도식은 아니고 스펙트럼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계획인데 맞아. 내 마음 같지 않게 자꾸 하지 못하고 실수하게 되고 놓친다.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된다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성인 ADHD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저는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질문 중에서 몇 개 정도의 본인이 해당이 되면 조금 머슬 디스머피아에 해당이 되는지. 사실 이걸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소고기 등급 매기는 것처럼 그렇게 중증이다 경증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부분을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지, 이건 좀 고쳐줘,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지 않는지, 신체의 생김새에 막 몰입을 하고 거기에 하루 종일 막 8시간 9시간 이렇게 그 생각에만 막 시간을 빼앗기고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완화시켜보는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그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옆에서 봤는데 완전히 진짜 잘생겼어. 볼 때마다 진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얼굴이 신기해서 보게 된다니까? 머슬 디스모피아, 네. 근육 이형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 보시고 좀 심각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좀 그분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전처럼 환청을 듣고 정말 행동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것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걱정이 좀 있으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저랑 대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같이 궁리를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저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